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초보 창업자도 100% 성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 합격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놓고서 좀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저한테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2019년 현재 정부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고용 창출을 통해서 이제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 쪽으로 정말 많은 돈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서 이렇게 뽑아서 신입 직원을 뽑으면 참 좋은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창업을 하는 쪽으로 스타트업 기업 쪽으로 많은 이런 일자리 창출 자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 사업을 내 돈으로 했다가 망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만 따로 이렇게 뽑는 그런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면은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 저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혁재 작가님은요 18년간 담당했던 모든 아이템으로 16건 총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합격하고 수행을 했고요. 26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을 따냈다고 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근무 중이고요. 개인 사업자, 1인 창조기업 등 10년간 3번의 창업이 있었고 서울창업허브, 서울창업지원단, 창업진흥원 기술창업 멘토, 정부지원사업 평가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지원사업에서 평가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저 사실 굉장한 꿀팁이 많아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한번 이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이유. 2001년부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 직접 추진했던 아이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했다. 직장 안에서 연구원으로 추진했던 아이템이 다 100% 합격을 했대요. 또 2015년 재창업하여 추진한 아이템들도 모두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했다. 2013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억 원을 융자받아 창업하고 2017년까지 R&D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현물성 지원 사업까지 금액으로 환산하여 총 15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연평균 3억 원은 될 듯하다. 창업 초기에는 개발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해 정부 지원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라고 합니다. 초기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이 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덜하다. 무엇보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지도 않는다. 미안한 얘기지만 도전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던 기업, 경험자가 소속된 기업,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 자금을 비교적 쉽게 자주 더 많이 받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도 않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계속 이 돈을 받아가고 쉽게 받아가고 자주 받아가고 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이런 얘기들은 이런 벤처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할 확률이 높은 아이템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최근 정부가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아이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 블록체인에 관한 아이템은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응용기술보다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아이템. 세 번째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 네 번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아이템. 다섯 번째,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여섯 번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도전해 볼만 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사이트, 정부 지원 사업 공고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는요. 기업마당 비즈인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06년부터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내 모든 부처의 정부 지원 사업이 실시간으로 공고되는 사이트다. 초기 기업에는 기업마당 비즈인포가 첫 번째 추천 사이트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양식은 정부 부처마다 각 사업마다 다르다. 특히 창업 지원 사업과 R&D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 양식은 전혀 다르다. 창업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스타트업 창업넷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창업 사업 계획서 양식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요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죠.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에 각 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주소들은 모아가지고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사이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아까 정부 지원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얘기했고요.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필수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있어야지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날로 먹는 건 없어요. 첫 번째, 특허 출원 또는 특허 등록. 제가 최근에 브랜드 짓다라는 책을 리뷰했었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왜 특허 출원하고 등록하는 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최소 인원. 대표자 포함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2명을 추가로 해서 난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를 늘리겠다라는 포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하는 실제 근무 가능한 사무실. 정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특허가 없으면은 무조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기업명을 이렇게 상표권 등록이라도 해서 회사 이름이라도 등록을 해놔야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배점이 20점 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계획으로 어디에 갈 거고 혹시 우리 MOU 같은 거 체결한 그런 기관이 있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메일 같은 거, 그런 상대방 업체에서 기술 제휴라든가 업무 제휴가 온 이메일이라도 캡처해서 넣어야 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 계획을 써야지 배점 20점 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않으면 배점에서 아예 빵점이 돼버리니까 확률이 떨어지겠죠. 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지원 사업 중 초기 기업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중 세부 상업으로는 디딤돌 창업 과제,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혁신, R&D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디딤돌 창업 과제는 신청 자격이 7년 이하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가 7년이 안 된 중소기업이다 라고 하면 디딤돌 창업 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는 7년 이하 중에 중소기업이면서 여성 참여 기업이라는 특징이 추가돼서 경쟁률이 낮다고 해요. 여자한테 되게 유리하죠. 자,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다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정부 R&D 지원 사업에 신청함에 있어서 여러 신청 자격 중에 당장 갖출 수 있는 게 기업 부설 연구소라고 합니다. 파티션만 설치해서 사무실에 책상을 4개 넣고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한 7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8평?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곳에 9평 정도 되겠네. 9평 정도에서도 출입문이 있고 파티션 설치로도 부설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협회 회원 가입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간판도 달아야 되고 전담 연구원과 인력 정보를 등록하면 승인을 내준다고 해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이 책 궁금하시면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자, 기본 원칙은요,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또 정부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고용 창출이에요.
1억에서 2억 원을 중소기업이 지원하고요. 1명에서 2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금의 30% 정도는 신규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그것이 바로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면 고용도 창출되고 생산과 소비도 촉진되는 아주 심플한 논리래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대단히 장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요, 매우 많고 자주 있으며 지원 금액도 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이 해외 진출해서 아주 작은 성과만 냈어도 평가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기술이 뛰어난지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미 검증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해외 진출한 초기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개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세계 최초라고 설득할 수 있다면 과제명에 세계 최초라고 문구로 넣으래요. 예를 들면은 중소상공인을 위해 국내 최초 결제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 결제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최초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이런 식으로 그 네이밍을 다는 거죠. 자, 세계 최초는 아니라면 적어도 국내 최초는 돼야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국내 최초도 아닌 기술이라면 정부에서 왜 개발비를 지원해야 할까 생각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연구 인력,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함께하는 개발자와 책임자의 이름, 이 사람의 경력, 근무 부서와 직위, 전공, 학력 이런 걸 쓰는 칸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개발 능력이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나서 우리의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써야지, 능력이 너무 없는 사람과 함께 이제 개발자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를 좀 많이 넣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함께 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 사람에게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할 거고 신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돼 있고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건지를 자세히 하지 않으면 최종 합격 시에 사업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고용 창출도 지금 이런 걸 하는 목적이 다 고용 창출이에요. 이 중에 청년 채용을 더 좋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주요 연구 이력 양식 맨 마지막 두 칸에는 신규 채용 예정이라고 꼭 써넣으라고 하고요. 신규 채용의 기준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뽑은 직원도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이미 뽑은 직원도 신규 채용으로 해당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이 없어요. 전공과 학력은 이공계가 있을 때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 왜냐면 요즘 이공계가 있어야지 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뭐 사이트도 만들고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높게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꿀팁들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사업화 실적, 이거를 어떻게 사업해서 수익을 낼 건지 아직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을 써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면 정말 자세하게 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뭐 어떤 핵심 포인트를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기획서를 수십 장 분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내수 수출 설정을 주력 상품 위주로 작성하라 라고 하면은 해외 수출까지 만약에 달성했으면 그대로 그런 걸 적으면 돼요. 그리고 초기 기업에 있어서 대표자와 핵심 멤버의 경험과 경력은 기술력과 사업 성공성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자체에 실적이 별로 없어요. 초기 기업에 이제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표자 개인이나 핵심 멤버들이 어떤 성과가 있다, 지금까지 한 일에. 그런 거를 적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잘 될 겁니다. 라고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품화 및 양산, 판로 개척의 부분에서는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 돈을 받아서 또 돈을 벌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래야지 그 회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제품을 구매할 고객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필드 테스트가 가능하며 최대한 빨리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방법을 증명해야 돼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뭐 여행 어플리케이션이면은 내가 뭐 어디에서 여행 정보센터를 방문하고 몇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뭐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거고, 유통은 어떻게 할 거고, 가격은 어떻게 할 거고, 광고는 어떻게 할 거고, 막 이런 매출 목표는 몇 년도까지 얼마고,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 뭐 수익을 어떻게 쉐어할 건지 이런 거를 막 정말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오늘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스템 월 정액 사용료, 뭐 월 정액 얼마, 대리점 수수료는 몇 프로,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업을 자세하게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많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주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진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진출 실적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줄 수 있다고요. 해외 지사나 거점이 확보되었거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외 마케팅 전담 부서와 인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된대요. 만약에 해외 마케팅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면 기업 내에 현재 해외 마케팅 부서나 인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쵸? 우리 막 대표가 막 발로 뛸 수도 있고, 직원들이 개발자가 마케팅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 계획서에는 이 사람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는 꼭 적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요즘 막 진짜 인원이 막 2-3명밖에 안 되는 기업에는 너도 나도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마케팅 부분을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고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매년 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가 R&D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대요. 부처별로 R&D 지원 사업의 통합 시행 계획 공고 중 상세 일정, 지원 금액, 예산, 신청 자격, 신청 횟수, 제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기업이 궁금해하는 전년도의 사업별 경쟁률도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회를 매년 초에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 계획이 있다면 이런 걸 미리 듣고 신청 자격을 갖춰놓는 것이 합격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서류를 패스하고 나면요, 발표 면접이 있어요. 이때 주의사항. 평가위원은 일부러 막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럴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정에 호소해야 된다. 평가위원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어가겠다는 자세로 도리어 조언을 요청한다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막 그게 아니고요. 뭐 틀렸습니다. 뭐 잘못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고용 친화도. 고용 친화. 그러니까 고용이 잘 되는 그게 점수가 이렇게 사업성, 기술성 점수가 있는데 기술성보다 사업성의 배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정책 부합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의 고용 친화도를 높이는 방법은 일자리 창출 기업 수혜 증명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발표 자료에 이미지 파일로 넣고 인력 구성을 증명하고 현재 어떻게 일하고 있다. 신규로 충원된 인력 리스트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돈을 지급하는 이유가 고용 창출이에요. 신규 고용.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죠. 정규직과 청년 고용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올해 이미 신규 채용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하면 된다. 사무실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끝으로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규정이 있고 사업비 집행 예산을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율이 있고 연봉은 얼마고 참여 기간이 얼마고 현물 투입비 이런 것들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막 수정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데 숫자가 틀리면 되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막 꼬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분 블로그에 사업비 자동 계산 엑셀 파일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한 많은 정보가 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사업 계획을 한번 해봐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